안녕하십니까. 에듀앙다크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관리기능사 실기필터평 기출문제 2013년도 4회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온수가 배관 내를 흐를 때 관 내부와 마찰을 일으켜 압력 손실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러한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간단히 쓰시오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관 내부에 유체가 흘러갈 때 어쩔 수 없이 마찰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찰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마찰 손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마찰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씩 봅시다. 굽힌개소. 굽힌개소는 어떻게 해요? 작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배관이 많이 이렇게 굽을수록 어떻게 돼? 요런 굽힌부에서 마찰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굽힌개소는 적게 하고요. 그 다음 나의 광경 같은 경우는 이왕이면 광경은 크게 하는 게 좋습니다. 요 광경은 크게 할수록 좋아요. 크게 할수록 마찰 저항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배관의 길이 가능한 한 짧게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래요? 배관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유체가 이동하는 거리가 길어지니까 그만큼 마찰 손실 역시도, 마찰 저항 역시도 커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 다에 보면 배관의 길이라고 돼 있는데, 이 배관의 길이 같은 경우는 가능한 한 짧게 하는 게 좋습니다. 배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유체가 수송되는 거리가 멀어지고요. 그로 인해서 마찰 손실은 커지겠죠. 그러니 가능한 한 배관의 길이는 짧게 하는 게 좋다. 그래서 배관 같은 경우는 어때요? 광경은 크고 짧을수록 좋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라번에 보시면 유속이라고 돼 있는데, 유속은 빠른 것보다는 느린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느리게 해주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 마의 유체의 점도, 찐득찐득한 정도겠죠. 그래서 이 점도는 낮을수록 어때요? 마찰 저항이 작을 수밖에 없죠. 찐득찐득할수록 어때? 막 이렇게 관에 마찰될 확률이 높잖아요. 들러붙으려고 한단 말이야. 그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자, 그렇기 때문에 점도는 낮을수록 마찰 손실은 적게 발생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굽힌개소는 가능한 한 적게, 광경은 크게, 배관 길이는 짧게, 그리고 유속은 이왕이면 느리게, 유체의 점도는 낮게 할수록 마찰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방열기를 실내에 설치할 때 외기에 접한 창문 아래에 설치한다. 그 이유를 두 가지만 쓰시오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두 가지만 쓰라고 하면 두 가지만 쓰셔야 돼요. 괜히 3개, 4개 썼다가 오답이 발생하면 오답 처리되니까 이왕이면 문제에 맞춰서 그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을 보면 첫 번째, 실내의 공기가 대류작용에 의해 순환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이론 강의 때 한번 짚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냐, 우리가 방열기라는 거는 겨울철 난방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실이 이렇게 있으면 방열기라는 녀석은 주로 보면 요 창문 아래쪽, 즉 부하가 심한 곳 아래쪽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창문이라 치면 여기에 방열기를 설치하게 돼요. 요게 방열기.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창문입니다. 자, 그러면 방열기를 여기 설치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방열기라는 거는 보일러에서 발생한 증기 또는 온수를 이렇게 순환시키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열기를 실내로 방열시키는 기계죠. 그래서 방열기라고 하는 거고, 영어로는 라디에이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방열기에서 발생한 뜨거운 열기는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기라고 하니까 여러분도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이 뜨거운 열 주변에, 방열기 주변에 있는 공기가 이 열을 받는 거죠. 그래서 공기가 가열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열된 공기는, 뜨거워진 공기는 밀도가 가벼워지니까 올라가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창문 근처에 인접한 공기는 어떻게 돼? 창문에서 이 차가운 냉기가 바깥쪽에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겨울철이니까. 그러면 이 차가워진 공기는 어떻게 되죠? 창문 주변에 있던 차가워진 공기는 밀도가 무거워져서 얘는 내려가려고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밀도가 가벼워진 뜨거운 공기와 밀도가 무거워진 차가운 공기가 만나면서 어떻게 돼? 자연스럽게 대류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방열기를 외기에 접한 창문 아래에 설치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실내의 공기가 대류작용에 의해 순환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창문을 통한 열 손실과 외기 침입을 방지하여 콜드 드래프트를 줄일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콜드 드래프트라는 건 뭐냐면은, 쉽게 생각하면 사람이 추위를 느끼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해하지 못하겠다 하면은 이 콜드 드래프트의 발생 원인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콜드 드래프트의 발생 원인을 하나씩 보게 되면, 첫 번째, 인체 주위의 공기 온도가 너무 낮을 때 어때요? 우리가 춥게 느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류 속도가 클 때, 즉 바람이 많이 불고 빠르게 불 때 어때요? 우리가 추위를 느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습도가 낮을 때, 요거는 우리 그 겨울철과 여름철에 온도를 비교해 보면 되죠. 여름철에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습도가 많고, 그 다음에 겨울철에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습도가 좀 작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습도가 낮다라는 거는 온도가 낮다라는 거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추위를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주위 벽면 온도가 낮을 때 당연히 우리는 추위를 느낍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동절기 창문의 극간풍이 많을 때, 이 극간풍이라는 거는 틈새 바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창문의 틈으로 들어오는 바깥에 있는 차가운 공기, 뭐 요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이 있다면 문 틈으로 들어오는 그 차가운 공기도 극간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겨울철에 발생한 이 극간풍이 많을수록, 바깥에서 새어 들어오는 차가운 공기가 많을수록 당연히 우리는 추위를 느끼겠죠. 자, 요런 거를 방지해주기 위해서 이 부하가 심한 곳, 즉 창문 아래쪽에 방열기를 설치해서 이 차가운 냉기가 들어오는 거를 얘로 막아주는 겁니다. 자,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2번 문제 그 정답 두 가지, 첫 번째, 실내의 공기가 대류작용에 의해 순환되도록 하기 위해, 그 다음 두 번째, 창문을 통한 열 손실과 외기 침입을 방지하여 콜드 드래프트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일러 통풍 방법 중 강제 통풍의 종류 3가지를 쓰시오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요거는 교재 75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었는데 뭐였습니까? 이미 다 배웠어요. 압입통풍, 흡입통풍, 평형통풍이었죠. 그래서 압입, 흡입, 평형이 있는데 얘들이 어떤 거냐 이런 거였죠. 일단 압입통풍 같은 경우에는 이 연소실이 있고 굴뚝이 있다라고 하면은 연소실 앞쪽에다가 송풍기를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앞쪽에서 이렇게 불어넣는 형식이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불어넣는다, 압입한다라고 해서 압입통풍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흡입통풍 같은 경우는 뭐예요? 흡입통풍을 다른 말로 유인통풍이라고도 했었는데, 얘는 연소실이 있고 이렇게 뒤쪽에 굴뚝이 있다라고 하면 송풍기를 이 뒤쪽에, 연소실 뒤쪽에 설치해가지고 빨아내는 형식이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흡입한다, 그래서 흡입통풍, 또는 이렇게 유인한다라고 해서 유인통풍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자, 그리고 평형은 뭐였어요? 평형통풍. 자, 요거는 연소실이 있으면 두 개를 다 조합시켜 놓은 형태죠. 그래서 앞쪽에 송풍기를 설치하고 그 다음 뒤쪽에 마찬가지 송풍기를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두 개를 한 번에 조합해서 이렇게 통풍을 시키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을 때 가장 통풍력이 큰 녀석은 당연히 요 평형 통풍이었죠. 두 개를 다 썼으니까. 그 다음에 통풍력이 좋은 녀석이 흡입통풍이었고, 가장 안 좋은 게 압입통풍이라고 했었습니다. 왜 그래요? 압입통풍 같은 경우는 바깥에서 이렇게 불어넣다 보니까 항시 이 연소실 내부의 압력이 대기압보다 높은 정압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했었고요. 흡입통풍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빨아내다 보니까 항상 연소실 내부가 대기압보다 낮은 부압을 유지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압입통풍 같은 경우는 연소실 내부가 항시 정압을 유지하다 보니, 이 대기압보다 더 높은 압력을 유지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압력 손실이 발생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세 가지 중에서는 가장 통풍력이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3번 문제 보일러 통풍 방법 중 강제 통풍의 종류 3가지라고 했으니까 압입, 흡입, 평형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4번 문제 실내온도 조절기, 영어로는 룸 서머스탯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실내온도 조절기를 구조에 따라 분류하여 2가지만 쓰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해설 참고해 주세요. 해설해 보시면 온도 조절기 구조에 따른 종류라고 해서 바이메탈 스위치식, 바이메탈 머큐리 스위치식, 다이어프램 팽창식이라고 해서 3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중에 2가지 적고 싶은 걸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4번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5번 문제 내경 20ml인 관을 통하여 보일러에 시간당 250L의 급수를 하는 경우 관내 급수 유속은 몇 m/s인지 구하시오. 단 급수는 1m 삼승당 1000L이다 라고 친절하게 줬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문제 풀 때 만약에 공식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조건을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보면 일단 내경을 줬네요. 내경은 D가 되겠고요.
D가 20ml라고 줬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유량을 줬어요. 보일러의 시간당 250L의 급수를 한다. 이게 뭐예요? 급수량, 즉 급수 유량입니다. 그래서 유량을 우리가 Q라고 썼었고 이 급수 유량이 시간당 250L, 그래서 250 리터 per hour죠. 시간당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게 유속입니다. 유속 V를 구하세요. 대신 단위는 몇 미터 per sec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감이 오십니까? 유량과 속도를 줬죠. 그러면 유량 구하는 공식. 그래서 앞에서 한번 했었는데 Q는 A, V라는 공식이 있었죠. 자, 그래서 여기서 Q라는 게 유량이었고 유량의 단위는 미터 삼승 per sec였고요. 그리고 요 A는 면적, 미터의 자승. 그 다음에 V는 미터 per sec라고 했었습니다. 속도라고 해서. 그래서 요거를 곱하니까 결국 미터 3개가 돼서 미터 삼승 per sec라는 유량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전 문제에서는 우리가 유량 Q를 구했기 때문에 그대로 넣어줬는데 여기서는 원하는 게 뭐예요? V, 요거 유속을 구해라 라는 겁니다. 그럼 유속을 구하는 공식으로 한번 바꿔보면 유속은 V라고 하겠죠. V는 A가 넘어가니까 A 분의 Q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건을 보아하니 일단 유량 Q는 줬어요. 그런데 이 면적을 줬다 안 줬다? 안 줬습니다. 대신에 뭘 줬어요? 관의 내경. 그래서 이전에도 했지만 관의 내경, 요 관의 내경 D를 준 겁니다. 그러면 이 관의 내경을 이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원의 면적을 구해야 돼요. 원의 면적을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뭐였습니까? 4분의 파이 D 제곱이라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쓰니까 조금 밸런스가 안 맞네요. 다시 쓰면 4분의 파이 D 자승 그리고 분의 유량 Q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간혹 보면 제가 강의를 하다가 4분의 파이 D 자승이라고 할 때도 있고 4분의 파이 D 제곱이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혼용해서 쓰기는 하는데 이게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뭐 이제 습관적으로 편할 때 어떨 때는 자승이 편하다가 어떨 때는 제곱이 편해요. 그래서 하다 보면 저도 몰라요. 자승이라고 하고 있는지 제곱이라고 하고 있는지 얘기를 하면 알아요, 저도. 그래서 이게 습관이 뭐 왜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강의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럴 때는 이게 편하고 저럴 땐 저런 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우리 냉동 과목에서는 제가 토출 유량 구할 때 4분의 파이 D 자승 LNR 60 이렇게 자연스럽게 외우고 넘어가고요. 그 열통과율 같은 경우도 킬로칼로리 퍼 미터 자승 아워 도시 단위 외울 때 막 그런 식으로 외우기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문제 풀 때는 2파이 R 제곱 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그래서 언제부터 생긴 건지 모르겠는데 강의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도 막 이렇게 혼용해서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알아보시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놓고 이제 공식대로 그 수치를 넣어 볼 텐데 문제는 뭐냐면은 단위가 지금 맞지 않아요. 왜 그러냐? 요 단위를 그대로 갖고 오면 일단 유속이란 게 미터 퍼 세크가 되어야 할 거고 그리고 유량이란 게 요 미터 퍼 세크가 되려면 뭐예요? 미터 삼승 퍼 세크가 돼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미터 삼승 퍼 세크가 나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4분의 파이 D 자승 요거는 뭐 미터의 제곱이니까 요거 이제 풀 때 우리가 요 미리를 미터 단위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위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막 넣으시면 안 돼요. 단위를 환산해서 넣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량의 단위를 먼저 제가 환산을 한번 해볼 텐데 일단 요거 공식 떠나가지고 단위 환산부터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한 번 정도 짚고 넘어가드려야 그래도 또 헷갈리지 않으니까 제가 앞에서 뭐 번분수라든가 이런 것도 짚어드렸는데 의외로 이런 거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일단 250 리터 퍼 아워죠. 250 리터 퍼 아워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친절하게도 단위 환산 그 힌트를 줬어요. 자, 급수 물이죠. 물 1m 삼승은 1000 리터와 같다라고 아주 좋은 힌트를 줬습니다. 이런 힌트가 없다면 요거는 원래 외우고 계셔야 돼요. 기사시험 보게 되면 이런 거 힌트 안 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기능사다 보니까 웬만한 거 다 조건을 주는 것 같은데 일단 그러면 요 조건을 알았으니 엄밀히 따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00을 나눠주면은 이 리터가 이 미터 삼승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1000을 나눠주면. 근데 단순히 제가 여러분 1000 나눠주면 됩니다 라고 말하고 넘어가 버리면 왜 그런지 모르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여기 적혀 있는데도 왜 그러는지 모르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에 질문하고 이러는데 제가 한번 짚어 드릴게요. 자, 이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처음에 배울 때 뭔지 몰랐어요. 그냥 선생님이 이러니까 이렇게 나눠줘라 하고 넘어가 버리니까 저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느냐, 요거는 뭐 수학자들이 이렇게 하는지는 모릅니다. 저는 그 당시에 이렇게 외웠습니다. 이렇게 이해했어요. 제 나름의 방식대로.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요 관계를 있죠. 1m 3승 이꼬르 1000리터라는 거를 분수로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하느냐, 1000리터를 이렇게 내립니다. 그럼 내리면 어떻게 되냐면 1000분의 요 1이 그대로 있죠.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단위도 따라와요. 1000리터 그리고 미터 3승이 따라옵니다. 이렇게 따라와요. 그리고 반대로 해볼게요. 1m 3승을 내려볼게요. 그러면 1m 3승이 내려가고 1000리터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요렇게 저는 요렇게 만들어 놓고 문제에서 환산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연습이 되고 습관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머릿속에서 척척척 이렇게 단위가 환산이 되는 건데, 자, 요렇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느냐, 요게 리터 퍼 아워잖아요. 단위를 다시 써볼까요? 리터 퍼 아워잖아요. 그러면 요 리터를 미터 3승으로 바꾸고 싶어요. 여기 짚으니까 이상하네. 미터 3승으로 바꾸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리터를 없애주면 되잖아. 그러면 요거 쓸래요? 요거 쓸래요? 물어보면 당연히 요거 쓸래요? 라고 해야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거 쓸래요? 하시는 분들은 아직 이해를 못 하신 거야. 그럼 넣어보세요. 곱하기 1000. 그대로 넣습니다. 리터 분의 1m 3승. 그럼 어떻게 되죠? 리터 날라가고 미터 3승 per hour라는 단위로 변해버리죠. 이제 이해 가세요? 요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만들어 놓고 모르겠다 하면 둘 다 넣어보세요. 둘 다 넣어보면 되죠. 이게 연습이에요. 넣어보니, 단위가 이렇게 환산이 되는구나. 그래서 요게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학자들 이렇게 푼지 모르겠어요. 제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저 나름대로 이해하려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제 나름대로.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것까지는 저도 모르겠고. 하여튼 이렇게 한다라는 거 제 나름의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1000을 나누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1000분의 1을 곱한다라는 거는 1000을 나눠준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단위 환산해보면 0.25 미터 3승 per hour로 바뀌는 겁니다. 1000을 나눠버리면. 250에 1000 나눠봐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점 찍고 앞에 0 붙이면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미터 3승 per hour로 바꿨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세크가 남았지, 세크. 그러면 요 hour를 세크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이것도 똑같이 한번 해봅시다. 1시간은 3600초잖아요. 요건 다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것도 분수로 한번 정리해보면, 얘 내리면 3600 분의 1이 되고 세크 아워가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1을 내려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1아워 분의 3600 세크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제가 질문 하나 던질게요. 0.25 우리가 미터 3승 per hour로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곱하기를 할 건데, 둘 중에 무엇을 넣으면은 세크로 바뀔까? 여기 밑에 있던 hour가, 자, 모르면 둘 다 넣으세요. 답은 요겁니다. 그래서 3600 세크분의 1hour를 넣으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 hour가 사라지고 세크가 남는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어떤 효과입니까? 0.25 나누기 3600을 한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공식으로 적으면 3600 분의 0.25를 하니 단위가 미터 3승 per 세크로 바뀌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단위 환산을 한 개씩 한 개씩 해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또 한 가지 뭐가 있습니까? 20mm. 20mm. 이거 뭐예요? 1m는 1000mm와 같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세요. 그래서 요 관계이기 때문에 요거를 미터로 바꾸면 하나, 둘, 셋 해가지고 0.02가 됩니다. 0.02. 요건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세요. 자, 이것까지 굳이 이렇게까지 해드렸는데, 그쵸?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관계식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 책에 있는 공식이 되는 거예요. 일단 요거 밑에 거부터 해보면 4분의 파이 d의 제곱인데, 이 d가 얼마? 20mm를 미터로 바꿨죠. 그러니까 0.02 미터가 되는 거고, 요게 제곱이 붙습니다. 그 다음 분의 유량은 어떻게 됩니까? 유량은 0.25가 돼요. 0.25가 된 이유는 뭐죠? 요거 1000을 나눠줬죠. 1000을 나눠서 미터 3승으로 바꾼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 단위가 미터 3승인데 아직까지는 아워예요. 자, 아워기 때문에 어떻게 해줍니까? 우리 앞에서 잠깐 다뤘죠. 요거예요. 요거. 여기에서 요겁니다. 뭐였어요? 0.25 나누기 3600 해보니 이게 뭐가 되더라? 아워가
사라지고 세크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터 3승/. 세크가 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요 공식을 여기다 정리하면은 여기에 곱하기 3600이 되는 겁니다. 3600. 그래서 0.25에서 나눈 개념이에요. 여기다 곱한 개념이 아니고 0.25에서 나눈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공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공식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을 여러분들 볼 때 어떻게 볼 건지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내가 짚고 넘어가 버리면 자기께 되는 거예요. 자기께 되고 이런 응용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공식 보고 푸는 게 아니고 단위 보고 풀 수 있는 경지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식은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단위 한 선 한 번 더 해드리면 자 0.25는 미터 3승/h가 될 거고요. 그리고 요게 4분의 파이 d 제곱 요 녀석이 미터의 제곱이 될 거고요. 그리고 요 녀석은 뭐였습니까? 세크/h가 될 테니 어떻게 됩니까? 요거 2개 날라가고 요거 1개 남고 그 다음 hour 날라가고 세크가 남으니 미터/세크라는 유속이 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해보게 되면 값이 0.22 미터/세크가 나온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 유속 V였죠. 요거를 계산 과정 그리고 정답에는 답란에는 어떻게 합니까? 0.22 미터/세크 단위까지 확실하게 적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5번 문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 어떤 보일러 외부 표면으로부터 보일러실 내로 열 전달이 되고 있다. 보일러 외부의 표면적이 40m 자승이고 온도가 80도씨이며 실내 온도가 20도씨이면 열 전달량은 몇 kcal/h인지 구하시오. 단 보일러 외면과 실내 공기와의 열 전달 개수는 0.25 kcal/m 자승 hour도시다 라고 해서 줬네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 모르겠으면 조건을 적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면적을 줬어요. 표면적. 그래서 미터의 제곱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면적이 F라고 하고 그 40m의 자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온도 델타 T 나왔네요. 델타 T는 80 빼기 20도씨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열 전달량 열전달 Q를 구해라. 그래서 열량입니다. 열량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단 열전달 개수 K라고 줬네. K는 0.25 그리고 단위로는 kcal/m 자승 hour도시다 라고 줬죠. 그럼 뭐예요? Q는 K F 델타 T라는 공식이네요. 여기서 Q를 구하라니 아주 쉽군 이렇게 느끼셔야 됩니다. 왜? 공식 그대로 넣으면 되니까 Q는 K F 델타 T 그대로 넣으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구해보게 되면 K가 0.25 곱하기 면적 요게 40 곱하기 델타 T 80 빼기 20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단위 환산 해보면은 0.25 kcal/m 자승 hour 도시 요게 뭐였습니까? 열전달 개수였고 그 다음에 요 40F 면적이죠. 미터의 자승 그 다음에 요게 도시 온도차니까 그래서 곱해보면 어떻게 돼요? 미터 자승 사라지고 도시 사라지니까 kcal/h라는 열량이 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구해보니 답이 어떻게 되더라? 답이 600이 나오는구나. 600 kcal/h. 그래서 요거를 계산 과정에 적어주시고요. 답란에는 600 kcal/h라는 단위까지 확실하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 다음은 방열기 주위의 신축이음 배관으로 적용되는 스위블 이음에 대한 설명이다. 갈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아래에 기입하시오 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신축이음은 57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신축이음은 종류가 어떻게 되느냐? 슬리브 이음이 있었고요. 슬리브 이렇게 해가지고 양쪽에 배관을 연결해서 배관이 안쪽에 미끄럼판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흡수할 수 있게끔 그 다음 벨로우즈 이음이 있었죠. 벨로우즈 주름통식 이렇게 해가지고 배관을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주름에서 신축을 흡수하는 형태. 그 다음에 루프 이음이 있었고 루프 이음 오메가 형태로 설치하는 거. 그래서 요 안에 공간에서 그 신축을 흡수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여기에서 나오는 게 스위블 이음. 그래서 스위블 이음은 뭐예요? 엘보를 여러 개 사용하여 이렇게 연결해 놓은 형식이다. 그래서 요거 이제 요 안쪽에 공간도 있지만 사실상 공간에서 신축을 흡수한다라고 보긴 어렵고 주로 보면은 어디에요? 요 엘보죠. 엘보가 이제 신축이 늘어나면 배관이 늘어나게 되면은 요게 뭐 쪼이고 그 다음에 신축이 수축하면 요게 막 풀리고 그래서 쪼여졌다 풀려졌다 쪼여졌다 풀려졌다 하면서 신축을 흡수하는 이음새가 바로 요 스위블 이음새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장시간 사용하게 되면 이게 헐거워지죠. 쪼여졌다 풀어졌다 쪼여졌다 풀어졌다 하다 보니까 압력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은 방열기 입구 혹은 출구 쪽에 이제 방열기 이니까 요런 데 많이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했었는데, 주로 보면 이제 저압 배관에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게 되면 수입을리움은 최소한 가계 이상의 나를 사용하여 라고 돼 있는데, 요게 뭐냐면은 2개 이상의 엘보가 되겠죠. 그래서 엘보를 여러 개 쓰긴 하는데 최소한 2개는 써줘야 돼요. 그래서 2개 이상의 엘보가 됩니다. 그래서 가는 숫자 2가 되고 그 다음 나는 엘보가 되겠고요. 요거를 사용하여 이음부의 다를 이용한, 다 뭐겠어요? 나사의 회전이겠죠. 이 나사의 회전, 신축이 발생하면 나사가 뭐 쪼여진다거나 풀리거나, 그래서 나사의 회전을 이용한 것으로 비교적 간편한 신축이음 형태이다. 그러나 라는 뭐겠어요? 뭐가 헐거워져. 그래서 나사 이음부가 헐거워져. 왜 그래요? 이게 쪼였다 풀었다 쪼였다 풀었다 장시간 사용하게 되면 헐거워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사 이음부가 헐거워져 누수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굴곡부에서 내부의 유체의 압력 강화를 가져온다. 그래서 압력이 손실되니까 압력 강화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7번의 정답은 가부터 2, 엘보, 나사회전, 나사이음부, 압력,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8번 문제. 용기 내의 어떤 가스의 압력이 6kg/제곱센치, 최적이 50L, 온도가 5도씨였는데 이 가스가 단열 상태로 상태 변화를 일으킨 후 압력이 6kg/제곱센치, 온도가 35도씨로 되었다면 최적은 몇 리터인지 구하시오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일단 뭐 모르겠으면 조건부터 적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가스 압력이 6kg/제곱센치래요. 그래서 P1이라고 합시다. 변하기 전이니까. 그래서 요게 6kg/제곱센치라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최적 요거는 V1이 됩니다. V1은 50L. 그리고 온도 T1은 5도씨라고 준 거예요. 일단 변하기 전의 조건입니다. 얘들이 변하기 전의 조건이고, 그리고 이제 단열 상태로 상태 변화 후, 그래서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압력 P2라고 할게요. 변한 후 6kg/제곱센치. 그리고 최적은 몰라. 최적은 모르겠어. 그리고 온도 T2, 변한 후에 T2, 요거는 35도씨로 변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일단 최적 V2를 구하고 싶어요. 문제에서는 야를 구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P1과 P2를 비교해보니 어때요? 압력이 같네. 압력이 같죠. 그럼 뭐냐면은 압력이 현재 같은 샤레 법칙을 이용하면 됩니다. 샤레 법칙. 샤레 법칙이 뭐였어요? T1분의 V1은 T2분의 V2라는 공식이 있었죠. 압력이 일정할 때는 샤레 법칙을 써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굳이 이렇게 압력이 같은지 뭐 온도가 같은지 확인해서 풀 필요는 없고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제가 그냥 보일-샤레 법칙을 외워버리라고 했죠. 보일-샤레 법칙이 뭐예요? T1분의 P1 V1은 T2분의 P2 V2와 같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현재 압력이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6kg로 같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정압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압력이 같은 상태로 우리는 뭐라 그래요? P는 C, 그래서 압력이 일정하다, 정압 상태다 라고 부르는데, 이 압력이 일정할 때 사용되는 공식이 뭐가 있었습니까? 샤레 법칙이라는 게 있었어요. 샤레 법칙. 샤레 법칙이 뭐였냐? T1분의 V1은 T2분의 V2라는 공식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압력이 일정한지 온도가 일정한지 보고 뭐 샤레 법칙인지 그 보일의 법칙인지 뭐 확인하는 방법도 있기는 있는데, 자, 그 다음 8번 문제. 용기 내의 어떤 가스의 압력이 6kg/제곱센치, 최적이 50L, 온도가 5도씨였는데 이 가스가 단열 상태로 상태 변화를 일으킨 후 압력이 6kg/제곱센치, 온도가 35도씨로 되었다면 최적은 몇 리터인지 구하시오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일단 뭐 모르겠으면 조건부터 적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가스 압력이 6kg/제곱센치래요. 그래서 P1이라고 합시다. 변하기 전이니까. 그래서 요게 6kg/제곱센치라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최적 요거는 V1이 됩니다. V1은 50L. 그리고 온도 T1은
5도씨라고 준 거예요. 일단 변하기 전의 조건입니다. 얘들이 변하기 전의 조건이고, 그리고 이제 단열 상태로 상태 변한 후, 그래서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압력 P2라고 할게요. 변한 후 6kg per 제곱센치. 그리고 최적은 몰라. 최적은 모르겠어. 그리고 온도 T2, 변한 후에 T2, 요거는 35도씨로 변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일단 최적 V2를 구하고 싶어요. 문제에서는 야를 구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P1과 P2를 비교해보니 어때요? 압력이 같네. 압력이 같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는 정압상태라고 봅니다. 정압상태. 그래서 이런 정압상태에서 사용하는 공식이 샤레 법칙이 있었죠. 샤레 법칙. 뭐였어요? 온도와 최적의 관계. 그래서 이런 공식이 있었어요. T1분의 V1은 T2분의 V2라고 해서 여기서 구하는 게 V2니까 V2만 남기고 이 항에서 풀면 되는데, 뭐 굳이 이렇게 압력이 일정한지 보고 온도가 일정한지 보고 뭐 보일의 법칙인지 샤레 법칙인지 이렇게 판단할 필요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 제가 보일-샤레 법칙 하나만 외우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보일-샤레 법칙이 뭐였어요? 보일-샤레 법칙은 T1분의 P1V1은, 자, 요게 변하기 전의 상태죠. 그리고 T2분의 P2V2와 같다. 그래서 변한 후에 전체 각각 같다라는 게 보일-샤레 법칙. 두 개를 합쳐놓은 거죠. 자, 이때 P가 일정하니까, 압력이 일정하니까 여러분들 공식 찾을 때는 P를 지워버리면 돼요. P를 지워버리면 뭐만 남아? T1분의 V1은 T2분의 V2라는 샤레 법칙이 남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공식을 찾아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요 이제 그 조건을 나열하고, 진짜 그 공식을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건을 나열을 하고, 그 후에 딱 조건들을 보면서 P, V, T 그러면 보일-샤레 법칙을 가지고 오면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드리면, 샤레 법칙을 씁니다. T1, V1은 T2, V2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V2니까 V2만 남기고 요걸 넘겨버립니다. 그러면 V2가 어떻게 돼요? V2는 T2가 넘어가니까 T1분의 V1에 T2를 하면은 V2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T1 얼마? 5도씨. 5도씨인데 무조건 절대 온도입니다. 그래서 더하기 273 분의 V1은 50L, 50. 그 다음에 곱하기 T2 35. 요것도 절대 온도 35 더하기 273. 요렇게 구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 답이 55.4. 최적이니까 리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계산 과정에 적어 주시고요. 그다음 답란에다가 55.4 리터 이렇게 단위까지, 이렇게 리터 단위까지 확실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계산 과정에서 굳이 요거까지 쓰실 필요는 없는데, 뭐 아신다면은 정확하게 써주시면 되고요. 모르신다면 요 뒤에 쪽에 숫자 요것만 공식으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8번 문제는 요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문제. 배관 도면에 다음과 같은 표시 기호가 있을 때 기기의 명칭을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라고 돼 있는데, 자, 요거는 딱 한번 보면은 외워질 겁니다. 뭐예요? 전부 영어 약자예요. 그래서 FCU, 펜코일 유닛. 그래서 가는 펜코일 유닛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컨벡터. 영어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콘벡터고요, 나는. 그 다음 다는 AV, 뭐예요? 에어벤트입니다. 에어벤트, 공기 빼기 밸브. 그래서 공기 빼기 밸브를 영어로 하게 되면은 에어벤트가 되겠죠. 자, 그래서 9번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 유체를 일정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고 역류를 방지하는 데 사용하는 체크 밸브를 구조에 따라 분류되는 명칭 4가지를 쓰시오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익숙한 거는 스윙형과 리프트형이죠. 스윙형은 뭐예요? 밸브판이 이렇게 스윙하는 거. 그리고 리프트형은 그 밸브판이 부력에 의해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리프트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가지가 풋밸브, 해머리스형 밸브라고 나오는데, 풋밸브 같은 경우는 우리 펌프가 이렇게 있고 토출 라인, 흡입 라인이 있었으면 이전 시간에 했었죠. 여기 흡입 라인 아래쪽에다가 설치하는 체크 밸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관에 꼭 발 형태로 들어간다라고 해서 풋밸브라고 합니다. 요 전체 이제 그 형태를 보아하니 꼭 이거 사람의 발처럼, 그죠? 배관에 있어서 발처럼 들어가는 밸브다라고 해서 풋밸브라고 이름이 지어졌고요. 그리고 해머리스형 체크 밸브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해머리스 뭐냐면은 수격 작용을 방지한다라는 뜻이에요. 해머리스. 그래서 수격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해머가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해머리스형 체크 밸브라는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4가지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도 마치도록 하고요. 본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